어제도 그제도 비가 많이 내렸지요. 잠시 외출했다가 비가 오기에 그냥 비를 맞기로 했어요. 여름날 산골에서는 가끔씩 그냥 비를 맞으며 걸으면 시원하고 좋았던 기억이 비를 맞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은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돈을 좋아해요. 어떤 분은 돈 이야기는 싫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사랑이기도 해요. 사실 돈으로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너무 미워하니까 돈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옆에는 가기 싫겠죠.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없다고 하면 거기 옆에 머무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인해 어려움과 곤란을 겪게 되는 일이 많게 되다 보니 자연스레 돈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돈 때문에 돈 이러면서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쁘지 않게 친구에게 얘기하면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나에 대해 좋은 이야기, 칭찬하면 괜시리 만나고 싶은데 우리 이제 돈을 좋아하고 친근하고 감정적으로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순간 느껴볼까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목소리 프란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은 33년간 부와 성공을 분석한 시크릿의 주인공 끌어당긴 법칙의 대가 밥 프록터입니다. 밥 프록터가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에 부와 성공의 개념을 정리해 둔 책입니다. 밥 프록터 부의 시크릿 출판 부키. 나는 가장 위대한 법칙 중 하나를 발견했다. 이 위대한 법칙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번영과 성공이라는 놀라운 법칙의 기본 진실이다. 믿어라. 그리고 성공하라. 태도를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성공은 당신 것이다. 내일 아침 밝았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이제 막 잠에서 깨었다. 침대 밑에 금박지로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놓여 있다. 당신은 상자를 집어 포장을 뜯는다. 그 안에는 성공이, 앞으로 인생에서 펼쳐질 성공이 들어있다. 어떤 친절한 인도자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 선물을 주고 갔다. 성공은 당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성공했다. 당신이 앞으로 인생에서 펼쳐질 성공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진실이다. 당신은 이제 성공했다. 당신은 이런 진실을 모를 수도 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성공을 누리지도 사랑하는 사람과 성공을 나누지도 못한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성공을 선물로 받았다. 성공은 당신이 선택하는 방향이다. 당신이 돈이 얼마나 있든 몇 살이든 누구든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현재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 성공은 당신이 가기로 선택하는 삶의 방향이다. 성공은 당신의 선택이다. 당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한 창조물이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가질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내 아이디어는 가치가 있는가? 이 아이디어를 위해 내 삶을 기꺼이 바쳐야 하는가? 이 아이디어에 사랑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해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사람은 100명 중 한두 사람에 불과하다. 생각해보자. 100명 중 겨우 2명이 성공의 기회를 잡는다. 당신 존재의 핵심은 영적인 면이다. 신의 본질이 당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당신은 영적인 존재로 지능을 갖추고 육체를 지닌 채 살아간다. 영은 언제나 확장하고 온전히 표현한다.
영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신 또는 영은 질서 있게 완벽하게 움직인다. 우리는 이 완벽한 움직임을 법칙, 흔히 우주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당신은 신의 도구이므로 무한한 본성을 타고났기에 진실로 당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우리 인류는 말이나 마차보다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소원을 품었고 마침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여행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소원을 품었을 때는 비행기를 만들었고 인류는 공중을 날아 다른 나라를 넘나들고 새들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면 그 일을 해내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더없이 행복한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그런 다음 한 이미지를 정신에 고정시켜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바로 이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 일은 가치가 있어. 나는 매일 아침 설레이는 마음으로 눈을 뜨겠지. 내 삶을 이 일에 바칠 거야. 그래, 정말로 그렇게 할 거야. 친구나 이웃이 당신을 비웃는다면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 당신은 이미 훌륭하다. 신은 불량품을 만들지 않았다. 결정은 마법이다. 당신이 맞닥뜨린 엄청난 문제들을 0.001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정신작용이 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개인 문제나 사업상의 어려움을 개선할 잠재력을 지녔다. 그리고 당신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눈부신 성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이 마법 같은 정신활동은 바로 결정이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린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최정상에 오르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결정은 당신의 수익과 당신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 몸과 마음의 건강, 가족의 행복, 사회생활, 인간관계 등 이 모두가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일단 결정을 내리고 나면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고민하면 안 된다. 우유부단함은 내적 갈등을 유발하고 그래서 정신과 감정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격렬한 전쟁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능숙한 사람들을 25년 넘게 연구해 왔다. 나는 결정을 내리는 일에 한 번의 결정 또는 1년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한 자아상과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 그들 모두가 공통으로 가진 한 가지는 확신이다. 그래서 결정에 능숙한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결정한 일에 실패하더라도 그들은 후를 털어내는 능력이 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배운다. 하지만 실패에 무릎 꿇는 법은 없다. 언제 결정해야 할까? 좋아.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가진 자원을 활용해 결정력을 높이기 시작하자. 결정하라.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 이것이 결정의 기본 원칙이다.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 있는 곳에서 결정하라. 많은 사람이 한두 번 시도해보고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뭔가를 못했다고 해서 실패는 아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거의 확실하게 실패다. 포기하는 것은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포기하겠다는 결정은 실패하겠다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비행기를 여행할 때 사전 예약을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들, 여행을 출발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다. 사전 결정에는 충분한 훈련이 뒤따라야 한다.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훈련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매우 신속하게 결정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 결정을 바꿔야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한다. 반대로 성공을 거의 맛보지 못한 사람은 아주 더디게 결정하고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자주 바꾼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 성공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과는 확연히 대조된다. 위험을 무릅쓰면 자유로워진다. 준비되었는가? 그럼 시작하자. 마음의 문을 열어라. 당신은 위험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은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아무런 존재도 되지 못한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로워진다.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어서 위험을 피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헬렌 켈러는 안전은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했다. 그녀는 인생의 일련에 위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꿈을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사는 것은 죽을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희망을 품는 것은 절망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시도하는 것은 실패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로워진다. 신념을 내팽개치고 거짓을 말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는가?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당신이 포기할 수 없는 신념은 무엇인가? 자신의 신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신념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신념을 저버리고 타협을 하면 다른 사람의 꼭두각시가 되고 말 것이다. 부정적인 상황을 보면 그 상황 어딘가에 긍정적 요소가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긍정적인 면을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위험 때문에 당신은 손해를 볼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반대의 법칙에 따라 당신은 이익을 얻을 기회도 틀림없이 노출될 것이다.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확실하게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큰 나무의 시작은 작은 씨앗이다. 한번 해보세요. 넘어지는 걸.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건 배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얻는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대부분 넘어지고 실수를 하면서 배우게 될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실패하는 일은 결코 없단다. 다음은 끈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벤은 위대한 골프 선수가 되고 싶었다. 엄청난 노력과 연습, 끈기를 통해 세계 최고 골프 선수가 되었던 1948년 US 오픈 챔피언십에 우승했다. 벤은 버스와 충돌하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벤은 아내를 보호하려고 자신의 몸으로 아내를 감쌌다. 몸은 다 부서지고 말았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벤이 사망했다고 생각했다. 벤은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살 가망이 거의 없었다. 미국 최고의 의료진은 벤이 설령 몸을 건진다 해도 다시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의료진의 생각이었지 벤의 생각은 아니었다. 벤은 자신의 골프채를 볼 수 있게 병실에 갖다 달라고 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운동 막대기를 갖다 달라고 요구했다.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두 팔을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말이다. 병원 직원들은 그저 벤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운동 막대를 설치해 주었다. 그들은 벤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부정적인 생각과 소원과 꿈, 끈기의 대결이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이 이길지 알고 있다. 당연히 꿈이 언제나 승리한다. 사고 후 1년이 지났다. 벤 호건은 사고를 당한 뒤 나선 주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골프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벤 호건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단순한 말이다. 꿈이 벤을 이용했다. 위대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를 이용한 아이디어에 감사한다. 벤 호건이란 존재를 이루는 모든 세포에 끈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소원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끈기가 핵심 중 핵심이다. 끈기가 당신에게 세계 최고의 성과를 안겨줄 것이다. 원대한 꿈을 품으면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 잊지 마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심각하고 나쁘고 부정적인 현실을 말하면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소명을 방해할 때 그냥 그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 보내면서 마음속으로는 이 말을 기억하라. 그런 다음 끈기 있게 계속 전진하라. 아이디어나 소원, 꿈에 깊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끈기가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을까? 나폴레온 힐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아이디어나 소원이 생기면 처음에는 당신이 그것을 구슬리고 보살펴서 살아있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디어나 소원이 점차 스스로의 힘을 길러 모든 반대를 물리친다.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와 소원이 당신을 구슬리고 보살피며 목표를 향해 밀어준다. 생각은 그 생각을 낳고 물리적인 두뇌보다 더욱 강력하다. 생각은 생각을 만들어낸다. 물리적인 두뇌가 제로 변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힘을 지녔다. 만약 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사고를 당하기 몇 년 전 벤의 의지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골프 선수가 되겠다는 생각에 집중되었다. 그 무엇도, 심지어 비극적인 교통사고도 벤이 그 꿈을 놓아버리게 만들 수 없었다. 그의 온 정신은 꿈을 물리적인 형태로 바꾸기 위한 행동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결정했는가? 당신의 소원은 벤 호건처럼 강력한가? 소원이 강력하지 않다면 끈기를 키우는 노력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강력한 소원이 없다면 삶의 문제들 앞에서 당신은 무릎을 꿇고 말 것이다. 살면서 닥치는 문제는 무수히 많이 있다. 문제들은 자주 생기고 종종 해결하기 힘든 엄청난 문제도 닥친다. 하지만 원대한 꿈을 품으면 문제를 물리칠 수 있다.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 끈기가 벤 호건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보자. 끈기는 벤의 목숨을 구했다.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었다. 끈기는 당신의 목숨도 구하고 새로운 인생도 줄 것이다. 끈기가 부족하다면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진짜 문제는 소원 부족이다. 소원과 끈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나는 당신이 삶의 얕은 물에서 나와 깊은 바다로 들어가도록 안내하고 싶다. 깊은 바다에는 장관을 이루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뛰어나다. 그들은 목표에 집중하고 역동적이며 창조적이다. 그들의 에너지는 뜨겁게 불타오른다. 끈기가 있으면 당신 내면에 숨어있던 힘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면 그 일을 해내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 부유한 사람은 번영과 풍요를 생각하기에 번영과 풍요를 더 많이 끌어당긴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결핍과 한계를 생각한다. 당연히 법칙에 따라 그들은 결핍과 한계를 끌어당긴다. 풍요로움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것이다. 우리는 풍요를 우리 삶에 끌어당긴다. 삶의 모든 면에서 풍요는 그렇게 생긴다.
가까이 계신 분 중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을 처음 뵈었을 때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건강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119에 실려가고 그 이후 휠체어 생활을 할 때 계속 이런 삶을 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굳은 결심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일어나야 해. 이 상태로 살아갈 수 없어. 그 이후 재활훈련도 열심히 받고 해서 지금은 직장에 복직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휠체어 생활하던 분이 복직해서 바르게 걷고 움직이며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해냈습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 직장에 가서 자신의 몫을 충실하게 잘 해내고 아팠던 경험을 토대로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공감해주면서 용기를 넣어주는 역할까지 하고 계세요. 우리 내면 안에 목표와 결심, 끈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안주하지 말고 용기 내어 나아가 볼까요? 지금 이 순간을 우리 함께 살아내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목소리 프란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은 33년간 부와 성공을 분석한 시크릿의 주인공 끌어당긴 법칙의 대가 밥 프록터입니다. 밥 프록터가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에 부와 성공의 개념을 정리해 둔 책입니다. 밥 프록터 부의 시크릿 출판 부키. 나는 가장 위대한 법칙 중 하나를 발견했다. 이 위대한 법칙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번영과 성공이라는 놀라운 법칙의 기본 진실이다. 믿어라. 그리고 성공하라. 태도를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성공은 당신 것이다. 내일 아침 밝았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이제 막 잠에서 깨었다. 침대 밑에 금박지로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놓여 있다. 당신은 상자를 집어 포장을 뜯는다. 그 안에는 성공이, 앞으로 인생에서 펼쳐질 성공이 들어있다. 어떤 친절한 인도자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 선물을 주고 갔다. 성공은 당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성공했다. 당신이 앞으로 인생에서 펼쳐질 성공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진실이다. 당신은 이제 성공했다. 당신은 이런 진실을 모를 수도 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성공을 누리지도 사랑하는 사람과 성공을 나누지도 못한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성공을 선물로 받았다. 성공은 당신이 선택하는 방향이다. 당신이 돈이 얼마나 있든 몇 살이든 누구든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현재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 성공은 당신이 가기로 선택하는 삶의 방향이다. 성공은 당신의 선택이다. 당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한 창조물이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가질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내 아이디어는 가치가 있는가? 이 아이디어를 위해 내 삶을 기꺼이 바쳐야 하는가? 이 아이디어에 사랑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해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사람은 100명 중 한두 사람에 불과하다. 생각해보자. 100명 중 겨우 2명이 성공의 기회를 잡는다. 당신 존재의 핵심은 영적인 면이다. 신의 본질이 당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당신은 영적인 존재로 지능을 갖추고 육체를 지닌 채 살아간다. 영은 언제나 확장하고 온전히 표현한다.
영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신 또는 영은 질서 있게 완벽하게 움직인다. 우리는 이 완벽한 움직임을 법칙, 흔히 우주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당신은 신의 도구이므로 무한한 본성을 타고났기에 진실로 당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우리 인류는 말이나 마차보다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소원을 품었고 마침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여행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소원을 품었을 때는 비행기를 만들었고 인류는 공중을 날아 다른 나라를 넘나들고 새들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면 그 일을 해내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더없이 행복한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그런 다음 한 이미지를 정신에 고정시켜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바로 이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 일은 가치가 있어. 나는 매일 아침 설레이는 마음으로 눈을 뜨겠지. 내 삶을 이 일에 바칠 거야. 그래, 정말로 그렇게 할 거야. 친구나 이웃이 당신을 비웃는다면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 당신은 이미 훌륭하다. 신은 불량품을 만들지 않았다. 결정은 마법이다. 당신이 맞닥뜨린 엄청난 문제들을 0.001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정신작용이 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개인 문제나 사업상의 어려움을 개선할 잠재력을 지녔다. 그리고 당신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눈부신 성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이 마법 같은 정신활동은 바로 결정이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린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최정상에 오르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결정은 당신의 수익과 당신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 몸과 마음의 건강, 가족의 행복, 사회생활, 인간관계 등 이 모두가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일단 결정을 내리고 나면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고민하면 안 된다. 우유부단함은 내적 갈등을 유발하고 그래서 정신과 감정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격렬한 전쟁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능숙한 사람들을 25년 넘게 연구해 왔다. 나는 결정을 내리는 일에 한 번의 결정 또는 1년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한 자아상과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 그들 모두가 공통으로 가진 한 가지는 확신이다. 그래서 결정에 능숙한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결정한 일에 실패하더라도 그들은 후를 털어내는 능력이 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배운다. 하지만 실패에 무릎 꿇는 법은 없다. 언제 결정해야 할까? 좋아.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가진 자원을 활용해 결정력을 높이기 시작하자. 결정하라.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 이것이 결정의 기본 원칙이다.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 있는 곳에서 결정하라. 많은 사람이 한두 번 시도해보고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뭔가를 못했다고 해서 실패는 아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거의 확실하게 실패다. 포기하는 것은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포기하겠다는 결정은 실패하겠다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비행기를 여행할 때 사전 예약을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들, 여행을 출발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다. 사전 결정에는 충분한 훈련이 뒤따라야 한다.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훈련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매우 신속하게 결정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 결정을 바꿔야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한다. 반대로 성공을 거의 맛보지 못한 사람은 아주 더디게 결정하고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자주 바꾼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 성공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과는 확연히 대조된다. 위험을 무릅쓰면 자유로워진다. 준비되었는가? 그럼 시작하자. 마음의 문을 열어라. 당신은 위험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은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아무런 존재도 되지 못한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로워진다.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어서 위험을 피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헬렌 켈러는 안전은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했다. 그녀는 인생의 일련에 위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꿈을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사는 것은 죽을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희망을 품는 것은 절망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시도하는 것은 실패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로워진다. 신념을 내팽개치고 거짓을 말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는가?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당신이 포기할 수 없는 신념은 무엇인가? 자신의 신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신념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신념을 저버리고 타협을 하면 다른 사람의 꼭두각시가 되고 말 것이다. 부정적인 상황을 보면 그 상황 어딘가에 긍정적 요소가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긍정적인 면을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위험 때문에 당신은 손해를 볼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반대의 법칙에 따라 당신은 이익을 얻을 기회도 틀림없이 노출될 것이다.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확실하게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큰 나무의 시작은 작은 씨앗이다. 한번 해보세요. 넘어지는 걸.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건 배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얻는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대부분 넘어지고 실수를 하면서 배우게 될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실패하는 일은 결코 없단다. 다음은 끈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벤은 위대한 골프 선수가 되고 싶었다. 엄청난 노력과 연습, 끈기를 통해 세계 최고 골프 선수가 되었던 1948년 US 오픈 챔피언십에 우승했다. 벤은 버스와 충돌하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벤은 아내를 보호하려고 자신의 몸으로 아내를 감쌌다. 몸은 다 부서지고 말았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벤이 사망했다고 생각했다. 벤은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살 가망이 거의 없었다. 미국 최고의 의료진은 벤이 설령 몸을 건진다 해도 다시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의료진의 생각이었지 벤의 생각은 아니었다. 벤은 자신의 골프채를 볼 수 있게 병실에 갖다 달라고 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운동 막대기를 갖다 달라고 요구했다.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두 팔을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말이다. 병원 직원들은 그저 벤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운동 막대를 설치해 주었다. 그들은 벤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부정적인 생각과 소원과 꿈, 끈기의 대결이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이 이길지 알고 있다. 당연히 꿈이 언제나 승리한다. 사고 후 1년이 지났다. 벤 호건은 사고를 당한 뒤 나선 주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골프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벤 호건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단순한 말이다. 꿈이 벤을 이용했다. 위대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를 이용한 아이디어에 감사한다. 벤 호건이란 존재를 이루는 모든 세포에 끈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소원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끈기가 핵심 중 핵심이다. 끈기가 당신에게 세계 최고의 성과를 안겨줄 것이다. 원대한 꿈을 품으면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 잊지 마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심각하고 나쁘고 부정적인 현실을 말하면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소명을 방해할 때 그냥 그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 보내면서 마음속으로는 이 말을 기억하라. 그런 다음 끈기 있게 계속 전진하라. 아이디어나 소원, 꿈에 깊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끈기가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을까? 나폴레온 힐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아이디어나 소원이 생기면 처음에는 당신이 그것을 구슬리고 보살펴서 살아있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디어나 소원이 점차 스스로의 힘을 길러 모든 반대를 물리친다.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와 소원이 당신을 구슬리고 보살피며 목표를 향해 밀어준다. 생각은 그 생각을 낳고 물리적인 두뇌보다 더욱 강력하다. 생각은 생각을 만들어낸다. 물리적인 두뇌가 제로 변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힘을 지녔다. 만약 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사고를 당하기 몇 년 전 벤의 의지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골프 선수가 되겠다는 생각에 집중되었다. 그 무엇도, 심지어 비극적인 교통사고도 벤이 그 꿈을 놓아버리게 만들 수 없었다. 그의 온 정신은 꿈을 물리적인 형태로 바꾸기 위한 행동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결정했는가? 당신의 소원은 벤 호건처럼 강력한가? 소원이 강력하지 않다면 끈기를 키우는 노력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강력한 소원이 없다면 삶의 문제들 앞에서 당신은 무릎을 꿇고 말 것이다. 살면서 닥치는 문제는 무수히 많이 있다. 문제들은 자주 생기고 종종 해결하기 힘든 엄청난 문제도 닥친다. 하지만 원대한 꿈을 품으면 문제를 물리칠 수 있다.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 끈기가 벤 호건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보자. 끈기는 벤의 목숨을 구했다.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었다. 끈기는 당신의 목숨도 구하고 새로운 인생도 줄 것이다. 끈기가 부족하다면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진짜 문제는 소원 부족이다. 소원과 끈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나는 당신이 삶의 얕은 물에서 나와 깊은 바다로 들어가도록 안내하고 싶다. 깊은 바다에는 장관을 이루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뛰어나다. 그들은 목표에 집중하고 역동적이며 창조적이다. 그들의 에너지는 뜨겁게 불타오른다. 끈기가 있으면 당신 내면에 숨어있던 힘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면 그 일을 해내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 부유한 사람은 번영과 풍요를 생각하기에 번영과 풍요를 더 많이 끌어당긴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결핍과 한계를 생각한다. 당연히 법칙에 따라 그들은 결핍과 한계를 끌어당긴다. 풍요로움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것이다. 우리는 풍요를 우리 삶에 끌어당긴다. 삶의 모든 면에서 풍요는 그렇게 생긴다.
가까이 계신 분 중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을 처음 뵈었을 때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건강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119에 실려가고 그 이후 휠체어 생활을 할 때 계속 이런 삶을 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굳은 결심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일어나야 해. 이 상태로 살아갈 수 없어. 그 이후 재활훈련도 열심히 받고 해서 지금은 직장에 복직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휠체어 생활하던 분이 복직해서 바르게 걷고 움직이며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해냈습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 직장에 가서 자신의 몫을 충실하게 잘 해내고 아팠던 경험을 토대로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공감해주면서 용기를 넣어주는 역할까지 하고 계세요. 우리 내면 안에 목표와 결심, 끈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안주하지 말고 용기 내어 나아가 볼까요? 지금 이 순간을 우리 함께 살아내요. 영혼의 쉼터 따뜻한 목소리 프란입니다.